안녕하십니까. 압도적 1등급으로 연전 연승하는 영어 고현식입니다. 2024 우리 9월 벌써 9월 모평이 왔어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영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지 처리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24번이 선지 처리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한테 까다로웠을 것 같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글의 제목의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내용 파악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놓쳤는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Before the web, newspaper archive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어떤 게 좀 주목이 되었냐 하면 before the web이라고 하면 웹 세상 전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을 때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newspaper archive가 있었구나라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before이라는 요 전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문의 archive는 기록 보관소거든요. 이거는요, we're largely 꽤나 the musty domain 하게 되면 musty 곰팡내 나는 게 굉장히 옛날의 영역이었대요.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이 기록 보관소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막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영역이냐면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journalism students 누구의 영역이었냐? 전문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웹 이전에, 인터넷 이전에 신문 기록 보관소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의 영역이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게 이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고요.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의 정의로서 그 자체 정의가 뭐냐면 current. 여기에서 조금 어렵죠. 이런 거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의라는 뜻인데 정의로서 현재다라는 게 뭐냐면 저널리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시적절한 지금 상황에서 요새 오늘 이렇게 나오는 시사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널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접근 가능성, 뭐에 대한 archives,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라는 건 자세히 봤더니 has greatly extended, 굉장히 연장을 시켰대요. 무엇을? The shelf life 하게 되면 얘는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shelf 하게 되면 이게 선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반 위에 물건이 올려둘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기간, 그러니까 유통기한입니다.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늘려줬다라고 한대요. With older stories, 예전의 기사들이죠. 예전 이야기들이 이제는 regularly, 주기적으로 cited, 인용이 됩니다. 뭐 하려고? To provide context. 컨텍스트를 주기 위해 문맥을 주려고 for more current ones 더 현재 이야기들에게 이 얘기가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상으로는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general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로 인해서 옛날 기사들까지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예를 1970년대 기사가 그냥 그때 나오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점점 더 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그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늘려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웹 기반으로 기사를 접할 때와 그 다음에 이 옛날의 newspaper archive라 그래서 간단하게 옛날이라고 쓸게요. 이때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웹으로 오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여기 접근 가능해지면서 계속해서 기사를 옛날 것들을 인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ith regard to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얘기예요. With regard to how meaning is made of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뭐로 구성되는가?
복잡한 이슈, 어디에서 나오는 encountered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뉴스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이슈로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해서는, 그쵸? 그거에 관해서는 this departure 단어도 어렵습니다. 출발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색하잖아, 얘들아. 그죠? 근데 이러한 앞에 있는 얘기를 받아주는 출발점이 아니라 얘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자, 얘가 출발을 해서 뭐가 됐어요? 출발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eparture 하게 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이탈이라는 뜻도 있고요. 변화, 여기서는 변화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냥 기록 보관소에서 막 곰팡내 나는 데서 찾아봤다가 웹 기반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this departur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탈 혹은 변화는 can be understood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as a readiness 준비가 된 것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의 웹 기반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가 된 거냐면 to engage with 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관여하냐면 underlying issues 굉장히 핵심적인데 눈에 안 보이는 이슈들 그게 underlying issues예요. In context of the news, 뉴스에 그리고 컨텍스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대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웹 기반으로 가면서 아까 shelf life라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유통기한이 늘어났다. 옛날 기사를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뭔가 문맥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사 하나 탁 보면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끝나는 건데 요새 기사들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가 쭉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문맥을 준다. 컨텍스트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Context of the news that.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was not apparent. 보이지 않았어요. 혹은 심지어는 not possible, not even possible.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는 print consumers라고 해서 이제 그 종이로 뉴스를 소비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실상 프린트 컨슈머와 온라인 뉴스 컨슈머가 지금 여기에서 대조되는 관계를 보여주면서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런 게 가능해라는 요 흐름으로 지금 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o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determined in part by the depth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emergen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emerge가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되고요. 새롭게 나타나다 보니까 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을 다 포괄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특징 중, 온라인 뉴스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부분적으로는 determined by the dep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인데 무슨 말이냐? 어떤 깊이, 뭐에 대한 깊이? 내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하기를? accessible online archives.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의 기록 보관소에 내가 지금 당장 탁 갈 수 있는 그 깊이로 결정이 되는 이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웹 기반의 그 기록 보관소의 특징을 보면 seems to be 이런 건 것 같아. seems to be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특징이 the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거죠. 무슨 가능성? understanding news stories.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as 뭐라고? 명백한 outcome, 결과물이다. 뉴스라는 것은 명백한 결과물이래요. 뉴스 이야기가. 뭐가 결과물이 나온 거래요? 더 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이슈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 큰 이슈로부터 나왔다는 이게 바로 문맥으로부터 파생된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이 혼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보다는 short-lived and unconnected media spectacles. 굉장히 짧게 없어지는 그리고 이어지지 않는 맥락이 단절된 이 뜻. 맥락이 단절된 미디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rather than 보다는. 그래서 사실상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문맥적으로 뭔가가 더 많은 풍성한 환경을 준다. 배경 지식을 준다. 누가? 웹 기반의 어떤 이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바로 그냥 그 얘기가 나와요. 웹 기반의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lasting longer, 유통기한
길다, 그죠? And contextually wider. 그리고 문맥적으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준다. 정확히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with the latest content, 최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뉴스가 beats, 이깁니다. 누구를? daily, 매일의 뉴스페이퍼. 신문을. 온라인 뉴스가 신문을 이긴다라는 그 개념이라는 거가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아니죠. 웹 기반이라는 그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reveal, 드러내는지 숨겨진 스토리, 어디에? 뉴스 뒤에 있는 숨겨진 스토리. 이렇게 갔는데 얘들아, 뭔가가 선생님 맥락을 주잖아요 이러면서 히든 스토리스 되지 않아요? 근데 히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숨겨진 거야 얘들아. 숨겨진 거는 내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숨긴 문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기승전결을 파악하는 거라서 이 히든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조금 어색합니다. 그죠? Let's begin a journey to the past with printed newspapers 하게 되면 프린트가 된 뉴스페이퍼, 신문과 함께 과거로 가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가 아니라 웹 기반으로. 이건 옛날 얘기니까 웹 기반 얘기가 나와야 되죠. Present and future of journalism in the web world. 웹 기반 세상에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뭐가 틀렸어요? 현재와 미래가 아니다.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딱 오고 있는 상태가 나왔으니까 이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이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유통기한, 문맥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1번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좋아요. 영어는 막 정신없이 막 무아지경으로 읽다 보면 본인이 읽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붙여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으로 넘어올 텐데요. 25, 6, 7, 8 이 부분은 듣기 풀면서들 많이 푸시죠?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서 우리 바로 가볼게요. 요거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얘들아. rounded figures 뭐냐면 근사치요. 근사치가 displayed, 보여진 거다. 그러니까 45.1583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없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이 테이블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가볼게요. 뭘 보여주냐면 the college enrollment, 등록률이래요. 대학 등록률. 18살에서 24살의 학생들이겠죠. From 5 racial ethnic groups 하게 됐으니까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인 그룹. White, Black, Hispanic, Asian, African, Indian, Alaska Native 이렇게 인종적인 그룹이 5개가 나오고 in the US, in 언제? 미국에서 요때에 딱 5년 텀이네요. 그죠? 5년 텀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들아 대학 등록률을 보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Among the 5 groups, 5개 그룹 중에 Asians, 아시안들이 exhibited, 보여줬습니다. The highest,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여줬대요. 아시안들이 여기 있다. With more than 50%. 이것도 맞아. 다 50% 맞고요. 제일 높은지 볼까요? 맞네, 얘들아. 그죠? 와, 에이시안 역시 대학 등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In each year, 모든 해에서 listed in the table, 테이블에 여기 표에서 보여지는, 나열된. 정확한 얘기죠. 2번 갑니다. Whites were, white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백인 파트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Whites were the second highest.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높은 second highest.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셔야겠고요. In terms of 뭐에 대해서 the college enrollment rate among all the groups, 모든 그룹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았대요. 가장 높은 건 에이시안들이고 In all 3 years, 새해 내내 while the rate dropped below 40% in 2021. 2021년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진 거는 맞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맞는 진술이었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복잡한 진술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문항 자체가. 3번 또 보시면 the college enrollment rates of both blacks and Hispanics, 이렇게 가죠. were higher than 35%, but lower than 40% in 2011 and 2021. 이렇게, 여기죠. 여기서 보면 35%보다는 higher, 높고 lower than 40%.
40%보다는 낮다라 그랬는데 히스패닉 보니까 35%보다 나중에 누가 봐도 낮은 33%가 딱 눈에 띄네요. 그죠? 3번이 그러면 틀린 진술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mong the years displayed in the table 자 그럼 여기에서 보여지는 표에서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연도에서 2016년이 이쪽이죠. 2016년이 was the only year 유일한 해였습니다. When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Hispanics 여기에 히스패닉의 등록률이 was higher than that of blacks. 누구보다 높았던? black보다 높았던. 흑인보다 African American이죠. 못 높았던. 보니까 그렇네요. 나머지 해에서는 Black African American의 등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진술이고요. 마지막 in each year 모든 해에 통틀어서 선생님 each는 각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각각이니까 이 모두죠. 그죠? 각각이니까 in each year 각각 모두를 통틀어서 보면 American Indians, Alaska Natives show the lowest college enrollment rate. 이쪽 집단이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였대요. 쭉 보니까 역시 맞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다음 거는 이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왔는데 얘를 먼저 선지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빠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줄줄이 읽어가면서 하나씩 대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려서부터 피아노에 재능 보였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분은요. virtuoso는 거장이에요. 거장 피아니스트고 굉장히 distinguished 하게 되면 구별이 되는 눈에 띄는 이런 뜻이거든,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는 훌륭한 눈에 탁 띄는 거예요. 탁월해서. writer, 작가기도 했는데 뉴욕에서 이때 태어나셨고요. display 보여주셨어요. a remarkable talent for the piano. 피아노의 재능을 remarkable 보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정확히 1번에 대한 진술이죠.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프랑스 문학으로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1951년에 The Year, 이때는 언제냐 하면 동격의 컴마 같아요. 동격의 컴마죠. The year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프랑스 문학으로 정확한 얘기가 나왔어요. 2번에 대한 진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았는데 이때 로제는 made both his New York piano debut, 피아노로서도 피아니스트로도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and his first recording, 첫 번째로 음반을 녹음을 하기도 했었나 봐요. 와, 굉장히 이제 전방위적으로 천재 같아요. 천재, 그죠? To glowing praise, glowing은 반짝반짝 거리는 거거든, 얘들아. praise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찬사, 열렬한 찬사를 받으면서 그는 appeared, 보였어요. In numerous recitals. 어디에서 보여줬냐면 이제 본인이 보였다, 등장했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연주를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발표회랑 오케스트라 콘서트 전 세계에서 막 했고요.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연주 요청을 받았는지 볼게요. 로젠의 performances impressed. 연주죠, 연주. 로젠의 연주는 감명 깊게 했습니다. Some of the 20th century's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작곡가들 한테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어떤 인상을 주었고요. 근데 이들은 who invited him, 그를 초대했어요. to play their music, 뭐라고?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요청 받은 게 맞죠, 여기.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제는 또한 author of many widely admired books about music. 음악에 관한 엄청나게 많이 존경받는 책들도 썼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classical style이 처음으로 출판되고 다음에 상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유명한 책이 classical style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때 published, 출판이 되고 그리고 won the US National Book Award the next year. 다음 해에 상을 받았다. 정확하게 4번 진술이 나오고요. 자, 이것은요, 이 작품, which was reprinted and expanded, 뭔가 확장판으로 1997년에 다시 인쇄가 됐는데, 그 분야에서, 필드 내에서 분야제더라, 분야에서 랜드마크로 아직 남아있대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계속 본다라는 거죠. While writing extensively, 굉장히 많이 작품 활동, 특히 이제 쓰기, 작가 활동을 하면서 로제는 계속해서 perform as a pianist, 계속해서 피아니스트도 하셨대요.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했다. For the rest of his life, 평생 동안 2012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두 개를 병행을 하셨다.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27번. 요것도 역시 얘들아, 선지를 보고 가면 돼.
자원봉사 안내자가 동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원봉사 안내자 어디 있는지 바로 볼게요. Brushwood National Park Tour Program 한 다음에 Walking in Nature 좀 약간 열어주는 말이죠. Great way to stay fit and healthy. Fit이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몸매가 이렇게 탁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데 되게 좋다. 그죠? Enjoy free park walks with our volunteer guides. 여기 정확히 나오네요. 자원봉사 안내자가 동행을 하는데 여기 정확히 1번 얘기 나와요. While appreciating 감상하는 거. 아름다운 sights, 광경과 소리. 숲의 소리를. 자, 그럼 주말에 진행되는지 봅시다. 주말에 depend on weekday, open on weekdays 이렇게 나와요. open on weekday. 선생님, 이게 주말인가요? 아니지, 얘들아. weekdays는 주중이죠. 월화수목 금. weekend가 주말이 되잖아. 그럼 이제 얘가 바로 틀렸네, 얘들아. 그죠? March to November. QR코드 스캔해서 신청하는가? 라고 봤더니 쉬운 코스입니다. 한 1시간 정도 3km 가시면 되고 가이드당 15명에서 20명 갖고 sign up for 이게 뭐예요? 신청하다예요. 투어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참가자들에게 물 한 병 제공 봅시다. A bottle of water. A bottle. 어니까 얘들아 한 병이죠 이게. 한 병, a bottle of water. 정확하게 한 병 얘기가 나왔고요. 제공된다. Provided to each participant. 자, 날씨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는지 볼게요. 12살 아래의 아이들은 반드시 성인이 동행이 돼야 되고요. 성인이 동행을 해야 되고요. 취소될 수 있어요.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때문에. 날씨 때문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뭐 다 괜찮은 얘기고요. 2번이 바로 틀리게 나왔어요. 2번. 고르시면 되겠고 다음 거는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얘들아 이거 거꾸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 듣기 풀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영어는 항상 마음이 급하면 그게 문제예요. 영어는. 왜냐면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내야 되는 정보량이 많아요. 언어라는 특성상.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차분하게 푸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거를 볼 텐데 1번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인가? 이거를 볼게. 처음인 건가 아니면 여러 번 있는 건가? Geography Photo Contest 사진 대회인가 봐요. The event you've been waiting for all this year 까지가 주어네. 명사, 그죠?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올해 내내 기다렸던 이벤트 이렇게 덩어리죠. 그게 is finally here. 드디어 왔어요. Please join Woodgate High School's 10th Annual Geography. 10번째래 얘들아 10번째. 그럼 처음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그지? 10번째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가시고요. 처음이 아니라 10번째고 출품 사진 주제 제안을 한번 봅시다. 사진에 대한 주제 제안이 있는가? Participants should use the theme of should인데 반드시 이런 테마를 써야 돼. 주제를 써야 돼. 이미 제한이 없다 해서 틀려서 반드시 쓰라고 했거든요. 뭐를? The beauty of rivers crossing our city. 우리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반드시 써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땡 이렇게 되죠. 100MB 크기의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지 볼게요. Submissions are limited to one photo per person. 한 사람당 사진 한 장만 출품을 해야 되고요. Submission 제출물이죠. 여기선 사진일 거고. Files should not be larger than should not이야 얘들아. 50메가 넘어가면 안 된대요. 이제 100메가 제출 못하지 그러면. 50메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투표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가? 봤더니 스케줄을 봤더니 submission은 제출일 거고 voting이 투표죠. exhibition은 전시고 우린 여길 봐야 돼요. 투표니까. 일주일입니까? 10일, 12, 13, 3일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일주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땡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장소가 나오고요. 이건 아마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내라는 거겠죠. 이거는 로비에 직접 전시가 되는 거고. The top 10 photos selected by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선정이 된 최고의 10가지 photos 사진들이 will be exhibited 전시될 겁니다. 맞네. 학생들이 선정한 거죠. by 누가 누구에 의해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처리 잘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치하는 건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법 그리고 어휘 이렇게 가볼 건데 상당히 어법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고요. 어휘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휘를 보면서 우리가 6편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ABC 형태로 나왔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또 돌아갔죠. 1, 2, 3, 4, 5. 그때 이제 그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사실 어법 같은 경우에도 ABC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형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같은 유형 안에서 이제 문제의 조그만 형태만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수능 때는 또 다시 ABC로 가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법을 볼게요. 자, 어법은 보니까 viewing, 읽으면 선생님 바로 가볼게요. Viewing the stress response as a resource.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얘들아. as라는 건 선생님이 똑같은 거라 그랬어. 뭐랑 뭐랑 똑같아요? 스트레스 반응이랑 리소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을 어떤 리소스 자원으로서 보는 것은 viewing이니까 보는 것은 can transform, 바꿀 수 있거든, 얘들아. 생리 기능을. 어떤? 뭐에 대한 생리 기능? 두려움에 대한 생리 기능을 뭘로 바꿔? 아니, 말 자체가 이게 구문처럼 외우는 애들이 있어. transform A into B 이렇게 계속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transform은 형태를 바꾼다잖아. 바꾼다라는 거는 예전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into 이것으로 바꾸다. 라는 형태로 가. 뭐를 통해서? 전치사 into를 통해서. 그래서 구문을 자꾸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어 단어의 뜻을 조용히 음미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뭐로 바꾸냐면 용기의 생물학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렇구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it can turn a threat into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turn은 바꾸다거든 여기서. 바꾸다. threat 어떤 위협을 뭐로 바꾼다고? challenge 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challenge는 긍정적이겠죠. 수능의 컨텍스트에서 평가원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수능 영어 그냥 전반의 컨텍스트에서 challenge라는 단어는 난관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깨 부숴야 할 도전, 과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서처럼 그냥 into a challenge 뭔가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의 뜻을 받아들이실 때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threat into a challenge and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어요. You do your best under pressure.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두가 그럼 왜 나왔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조금 지엽적인 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help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 거죠. 너를 도와줘. 네가 뭐 하는 걸? do 하는 것을. 그래서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누구를 도와준다는 목적어가 나오고 얘들아. 근데 그 목적어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로서의 보충해주는 말의 형태가 to 부정사도 나오고요.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도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어법이 틀린 거는 없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 even when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심지어 너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막 딱히 나한테 도움이 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지 않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as in 뭐뭐인 것처럼 역시 이 꼴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처럼 in the case of anxiety. 굉장히 내가 걱정되고 불안되는 상황에서처럼. 근데 그 상황에서도 welcoming it. 이게 뭐예요? welcoming it. 스트레스를 그냥 어서 와라. 어서 와라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 그냥 welcoming이라는 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잘 받아들여준다. 이 정도예요. 그게 transform it. 스트레스를, 그죠? 뭐를 바꿨어? 스트레스를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또 뭐로 바꾸는 거예요? something으로 바꾼대. 근데 something이 어떤 something이에요? 뒤에서 꾸며주네. that is helpful. 도움되는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오는데 왜 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냥 오는가 보다. welcoming it.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걸로 바뀔 수 있대요. more energy.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그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공부 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죠? more confidence. 조금 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도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요. and a greater willingness to take action. 어떤 내가 조치를 딱 취할 수 있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훨씬 더 나한테 어떤 의지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 you can apply this strategy in your own life anytime you notice signs of stress.
그래서 너는 이런 전략을요, 너의 삶에서 아무 때나 언제, anytime 주어 동사예요. 아무 때나 주어 동사. 아무 때나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이제 스트레스의 사인을 너가 눈치챌 때마다 이 좀 전략을 한번 써봐.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사실상 얘들아 문장 자체가 어렵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6평보다 어법은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온 편이에요.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or your breath quickening. 자, 이렇게 무슨 상황이냐면 너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니까 feel your heart. 너의 심장이 beating 하는 걸 feel 한다 이렇게 되죠. beating 쿵쾅쿵쾅 되는 걸 느끼든지 아니면 feel이 사실 여기 생략입니다. your breath. 너의 숨이 quickening 막 가빠지는 걸 느껴요. 그때 하고 아직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안 나왔어. 맞죠? 영어의 문법, 어법의 한 7, 80%는 주어 동사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글의 전반적인 이해가 도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뭔지 그 구조를 크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Realizing that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하고 뭐가 없어. 그래서 얘를 그냥 해석을 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너의 body's way 몸의 방식이래요. 무슨 방식? Trying to give you more.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몸의 방식이라는 것을 realizing, 깨닫는 것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 when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지금 진행이 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이 동사가 나와서 문장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고 그냥 동사하고 ing하고 그냥 띡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없어? 문장을 구성해 줄 수 있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뭐라고 바꾸면 될까 얘들아? realizing을 동사로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그죠? realize 이렇게 동사로 역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얘 뭘 물어보는 거다?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 자리를 아는 게. 대부분의 어법이 이렇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볼게요.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 너 몸 안에서 너가 텐션이라는 건 이거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긴장감을 당신이 눈치를 채면 그러면 remind 이게 동사죠. 스스로한테 이렇게 되뇌어 봐. That the stress response, 스트레스 반응이 너한테 뭘 주는 거예요? Access, 어떤 접근 권한을 주는 거야. 어디로 갈 수 있는? Your strength, 너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너의 뭔가 오히려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that은 뭘 물어보는 걸까, 얘들아? That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서 이거 접속사에 대신 거 잘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emind yourself that 이것을 리마인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한테 이것을 리마인드 해라. Remember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Remember, 이것도 동사로 시작하지 얘들아. 이런 거를 기억해봐. What it felt like. What it felt like. 어떤 기분이 들지. 뭐가가 없어 얘들아. 기분이 어떻게 들지, 뭐에 대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 it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해 주는 부분이 여기에 의미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To go on your first date. 뭐냐면 첫 번째로 데이트를 나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래요. 어떨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거죠. 막 쿵쾅쿵쾅 되니까. Palm sweat이라는 건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나와. When you're close to something you want. 너가 굉장히 원하는 것을 가까이 갔을 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손에 땀이 나지 않냐.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에 대한 쓰임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가시면 되겠다. 3번. 3번에 realize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수능 영어의 어법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너가 해석을 잘하니 이게 취지예요. 막 짜잘짜잘하게 어법을 위한 어법 막 이렇게 외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주어 동사 찾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가볼게요. 그래서 낱말이 좀 어려웠어. 상당히 어려웠어. 그래서 바로 보면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물어보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대답이 있어야겠죠?
그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The value of place. 장소의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봤더니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700년대까지 textile production, textile 하게 되면 직물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주석이 그래도 잘 나왔어요. 직물의 생산이 was a hand process, 수작업이 수작업.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뭔가를 뜯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for example, 이렇게 나오는데 fiber 하게 되면 섬유야, 얘들아, 섬유. 이용 가능한 섬유를 활용하는 수작업이었대요. 근데 이게 within a 특정한 지역이 있었다. 지리적인 지역이 있었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면, wool, silk and flax 다 이제 직물의 이름이에요. 울이나 silk, flax 다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면이 많이 나오는 특정한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용 가능한 거를 가지고 다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게 particular가 맞는지 조금 뒤에 가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 특정한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는 게 나오는지, 그쵸? 특정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Trade among regions.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서 뭐가 이루어진대, 얘들아? Trade. 무역이 이루어진대. 특정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커튼이 있으니까 B라는 지역에 커튼이 없으면 서로 무역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얘들아. 1번이 맞아요. Increase. 그래서 이제 서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뭐를 증가시켰대요? 이용 가능성. Of these fibers. 이러한 섬유 이용 가능성.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textile, 직물. Made from the fibers. 그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관련된 직물이 당연히 그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겠지. 서로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내가 없는 것들을 직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2번이 계속 비슷한 맥락에서 잘 쓰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가보는 거야.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와, 길다, 그죠? In manufactured fibers, added to. 드디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1차 산업혁명이에요. And 그리고 subsequent 그거로 인해서 쭉 이어지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더라? 기술적 발전이 나오죠. 그래서 subsequent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발전이 나오니까 어디에서? 제조가 된 fiber, 섬유에서의 어떤 이런 기술적인 발전 이런 거 있잖아. Added to the fact. added to 하게 되면 더해졌다라는 어디에? 이런 사실에. 어떤 사실인지 봤더니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bound. 무슨 말이에요? 직물과 fiber 이런 섬유들이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were no longer 아니라는 그죠? 이거 부정해줘야겠죠?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 이게 뭐예요? The fact that 동격을 내십니다.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added to. 보탰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더 이상 A라는 지역에서 커튼을 면을 생산을 하고 B라는 지역에서 실크를 생산을 하면 얘네들이 지금 계속 무역을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서로 같이 no longer place bound.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직물을 가져다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된 게 맞죠.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textiles.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패션 회사들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Textiles and products made from textiles. 이렇게 텍스타일, 직물들로부터 만들어진 직물들과 제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닌데도 쓸 수 있었다. 이 얘기죠. With little, 거의 없는 거야, 얘들아. all little이랑 다른 거예요. all little은 어느 정도 그 존재감을 인정을 하는 거고 little은 없는 거예요. little 없는 거. 여기서는 little, 없다라는 거. 거의 없어. 혹은 아예 없어. 연결이 아예 없어. 뭐에 대한 연결이? where, 어디에서, 어떻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결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왜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저쪽에 있는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직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누가 어디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뭘 까먹지 말라 그랬지, 얘들아? 선생님 맨 처음에
value of place so.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장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대. 요걸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이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정보들을 처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가볼게요. This countered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on a daily basis.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것이 this. 앞에 있는 얘기를 지금 받아주는 거죠. counter 이거는 반박하다요. 반박하다. clockwise가 뭐지? clockwise 시계 방향대로. counter clockwise 시계 방향의 반대예요. 그죠? punch는 뭐예요? 이게 때리는 거고 counter punch는 내가 맞았을 때 이거를 반동을 그 다음에 나한테 반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unter는 반박하는 거야. disconnect 단절이죠, 단절. 단절을 반박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봐봐, 얘들아. 단절을 반박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연결시켰다라는 거거든. 연결시켰다. 그죠? 단절을 반박했다. 이 부분이 뭐예요? 연결시켰다예요. 이런 게 영어가 어려워, 얘들아. 이 두 개를 같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카운터에 대한 단어 뜻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isconnect라는 단절이라는 단어 뜻을 알아서 얘네 둘을 합쳐줘야 돼. 단절을 반박했다가 뭐야? 연결시켰다.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되거든요. 누구를 연결시킨 거야?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on a daily basis. consumer와 그러니까 소비자와 걔네들이 맨날 쓰는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을 연결시켰다? 아니겠죠? 뭔가 지금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에서 뭘 사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어디서 뭘 살 수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loss of understanding. 이해가 없어졌어요. loss라는 거는 부재야, 부재. 존재하지 않는 거죠. And appreciation in the skills and resources. 스킬이랑 어떤 기술이랑 리소스들에 대한 appreciation, 감사. 그거에 대한 진가를 아는 것들. 이런 게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졌겠지, 얘들아. 아무 데서나 지금은 그냥 막 살 수 있으니까. 이 제품을 내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으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어떤 노력이 들어갔고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리소스인데 어떤 거? necessary to 필요해. 뭐 하는데? create these products.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리고 on associated disregard. 그것과 관련된 disregard는 무시해, 무시.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for 어디에 대해서? human and natural resources. 인간과 그리고 자연의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 천연 자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안 쓰는 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 초래하게 되겠죠. 이걸 만들어낸 게 되겠죠. 근데 이건 어떤 거냐? necessary for the product's creation.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리소스들, 인적 자원들, 그 다음에 천연 자원들에 대한 것을 결국 어떻게 했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반박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냐면 뭐 resulted, 초래했다, 오히려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무역을 막 하면서 여기저기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생산해내기 위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물건만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는 거. 그 다음에 therefore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renewing a value on place. 이 말이 뭐예요? renewing a value on place.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맨 앞에 나왔던 거.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소에 대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Renewing a value and place. 장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시 renew, 새롭게 하는 것은 연결시켜주지. 누구랑?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회사와 어떤 소비자를 with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a particular location.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질이라던가 어떤 문화랑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 장소에 대한 강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고 마지막까지 싹 완벽하게 끝이 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완결미가 딱 떨어지는 지문이었고 어려웠어요. 뭐 때문에? 카운터에 대한 처리 때문에. 이 뜻을 아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다음 거랑 어떻게 얘를 내가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countered, 얘가 resulted 요 정도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이제 가볼게요 또. 31번. 자, 요거 빈칸인데 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어요.
매력적인 오답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일단은 빈칸인데, 선생님 빈칸을 먼저 읽습니다. 근데 빈칸을 읽다가,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제 빈칸의 내용 자체가 제가 지금 처리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편안하게 처음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With all of these, 이 모든 것과 함께 changes came. 어떤 것 of leisure.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왔는데 레저에 대해서 여가에 대한 무슨 변화가 왔냐 이거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여가에 대한 리저가 여가니까 어떠한 변화가 왔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가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왔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까지 쭉 하고 처리를 해볼게요. In the post-World War II years after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얘들아 unparalleled 유례 없는 요거 이제 주석으로 안 나올 때도 있는 단어였어요. 유례 없는 경제적인 성장이 fueled 연료를 줬다.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 A building boom. 빌딩을 막 세웠다라는 거 사람들이. And a massive migration.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옮겨갔대요. From the central cities.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형태. 왜? Migration.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city에서 중심부 도시에서 to the new suburban areas. 새로운 저기 이제 변두리 지역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변두리 지역은요. Suburbs were far more dependent on 훨씬 더 의존적이었어. 어디에? 자동차에. 아직 여가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 중심에 뭔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들이 많을 텐데 근데 저쪽 변두리로 가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o private cars. 어디로 갔다? 어디서 어디로 갔대요?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니까는 대중교통에 주로 의존을 하다가 to 여기로 갔다고 합니다. Private cars.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적인 자동차의 영역으로 갔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얘들아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의 영역으로 갔다. 그래서 여가에 대한 무슨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의 영역으로 갔다 이거예요. Private, 나만이 쓸 수 있는. Soon, this led to the construction of better highways.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This led to, 이것은 이걸로 이끌었대요. 뒤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This leads to 하게 되면 결과가 나와요. The construction, 막 만들었어 얘들아. 더 괜찮은 highways and freeways,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둘 다. 그리고 and the decline, 줄어들었어요. And even loss, 그 심지어 아예 없어졌대. 뭐가?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져 버렸대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네?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대중교통의 영역이 줄어들었구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가랑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봤더니 as more people own their own homes,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나옵니까? 집, 자동차, 그리고 그들만의 집, 프라이빗한 거죠. 아까 private이라는 요 단어랑 계속 반복되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가지면서 with more space inside, 그 집 안에 더 많은 공간,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And lovely yards outside. 그리고 바깥에는 나만이 키우고 있는 예쁜 정원이 생기는 거예요. Their recreation and leisure. 그래서 이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과 리저, 여가 시간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Was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점점 더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뭘 중심으로? Home, 집. Or at most, 아니면 the neighborhood, 그 동네. 조금 더 가면은 그래도 우리 집, 내 집, 그리고 요 동네 정도까지 프라이빗한 영역이 생겼다라는 프라이빗한 영역이 계속 프라이빗에 대한 요 개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그래서 이렇게 집 기반 여가.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얘들아? leisure 하는 여가 얘기가 우리가 원하는 얘기였는데 home-based라고 하면서 집 기반. 나만이 살 수 있는 집 기반. 다시 한번 프라이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Was watching television.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TV 보는 거. 그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No longer,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왜 도치가 됐어. 도치. No longer. no가 맨 앞에 나오면서 주어 동사 도치가 됐죠. They won't have to ride the trolley. 트롤리를 탈 필요가 없어요. To the theater. 어디로 가려고? 영화관으로 가려고. 왜? To watch a movie. 당연히 영화관 왜 가겠어. 영화 보려고 가는데 더 이상 내가 막 트롤리 타가지고 뭐 전차 타고 막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요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이죠. Similar entertainment was available. 비슷한 여흥거리가 이게 leisure was available.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For free. 공짜로. 영화관도 안 가도 되니까 영화비도 안 나오고 and more conveniently from television. 그리고 더 편리해 심지어. 뭐로부터 그게 편리함이 나옵니까? From television. TV로부터 그 편리함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단어짜리의 빈칸을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하나하나를 다 넣어보시면 안 되고 어떤 식의 여가 활동이 가능해졌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어떤 식의 여가 활동이냐면 얘가 지금 나의 집. 내 집에서 나만이 보는 TV, 그죠? 그 다음에 나만의 자동차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안 쓰고 여기에 대한 대조 개념으로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것,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여가가. 그래서 이제 사적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So with all of these changes came of leisure 이렇게 나와요. downfall 하게 되면 침체거든요.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레저를 지금 안 합니까? 사람들 TV 보고 난리 났는데, 그죠? 요건 아니죠. Uniformity of leisure 하게 되면 uniformity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통일성.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됐습니까? 통일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넘어왔다? 이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넘어왔다. Restoration, 복구. 여가를 복구했다 이 얘기인데 여가를 복구했다라는 건 옛날에 여가가 없었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제 여가가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privatization 정확한 거죠. 왜? 그래서 아예 private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거다. privatization 사적화 내 걸로 개인화했다. 레저의 영역을 개인화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customization 이거랑 헷갈린 친구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춤화거든. 맞춤화. 그래서 얘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맞춤화라는 거는 개인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개인의 취향이라던가 니즈라던가 이런 욕구를 만족시켰을 때 그때 맞춤화까지 가는 거얘들아.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내 공간, 그죠? 내 차 이런 개념을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 이상으로 이 우리 지문이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화까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privatization 여기서 다 끝나야 되더라. 그래서 조금 더 막 비약을 시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짧은 빈칸이 종종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지를 넣다 보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게 이게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논리의 흐름이 가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너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잘 추려놓은 상태에서 마치 주관식처럼 푸는 연습. 그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짧은 빈칸 딱 하나 단어 들어가는 빈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3부를 모두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우리 5부가 남았죠. 역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출제 기조라던가 유평이랑 달라진 점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알차게 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 뵐게요.